좌측이 닌자 400이고 그다음에 우측이 닌자 500입니다. 확실히 다운포스가 추가가 됐고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닌자 6R과 구성을 같이 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죠. 도로에서는 비상등을 켜면 일단 뒷차가 긴장을 좀 하기 때문에 비상등을 웬만하면 좀 안 켜시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상이 있을 때 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비상등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마하 R3와 이제 닌자 500이 있는데 R3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1cc에서 300cc급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무르면 이제는 경쟁 상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CBR 500이 경쟁 상대로 이제 굳혀지겠죠.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액도 동일한데 굳이 닌자 400을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무조건 닌자 500으로 가야 됩니다.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가와사키 모터사이클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네요. 모델이 Z650RS, 닌자 400, 발칸 S, Z900, Z900 SE, 무이자 할부 N 취등록세 지원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닌자 500을 볼 건데 2024 뉴 모델 너의 신념을 보여줘 닌자 500입니다. 지금 메인 모델이 지금 여성분으로 좀 강렬하게 좀 나왔는데 이 커터급에 입문하신 분들이 양대 산맥이죠. 닌자로 갈 거냐 R3로 갈 거냐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그런 문제처럼 아직까지도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사실 지금 닌자 400이 닌자 500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야마하 R3랑은 비교 대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이제 비교 대상이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혼다의 CBR 500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2018년에 처음 출시 후 국내 엔트리급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닌자 400이 유로5의 시행으로 단종이 되고 후속 모델이 닌자 500이 바통을 넘겨받아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유로5에서 유로5 플러스로 넘어가고 배출가스 규제가 이게 저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배기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기통은 볼 수 없을 줄 알았으나 최근에 이제 또 포알랄이 출시가 되고 계속해서 신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외형은 6R과 구성을 같이 하는 이제 헤드라이트를 채용을 했다라는 게 정말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름 괜찮았지만 조금 더 강렬한 마스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이 닌자 400이고 그다음에 우측이 닌자 500입니다. 확실히 다운포스가 추가가 됐고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닌자 6R과 구성을 같이 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죠. 그 이전에는 좀 약간 사마귀 느낌이 좀 났다면 장수풍뎅이 같은 느낌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레이어드 카울을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밋밋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다. 밑에 부분은 윙커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서 봤을 때 제 6R이랑 비교가 이제는 솔직히 자세히 봐야지 알 정도로 6R이 지금 뭐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의 느낌이 나온다 그러면 고민해볼만 합니다. 윈드스크린의 변화도 가장 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정말 깔 게 없다. 이번에
디자인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덩치가 훨씬 커 보입니다 진짜. 좌측이 닌자 400이고 닌자 500의 프레임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반인이 봤을 때는 거의 뭐 똑같죠?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이랑 그 엔진 케이스 요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머플러는 뭐 거의 뭐 동일하네요. 정량 트렐리스 프레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1375로 긴 편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스윙암이 길게 뻗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쾌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약간 스윙암이 강목이라 좀 아쉽긴 한데 스윙암이 그래도 그만큼 길게 뻗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진 안정성은 좋다. 그리고 엔진 요 마운트 된 위치와 브라켓도 최대한 짧고 견고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되게 강성을 보여주고 있죠. 좌측이 이제 닌자 400, 이제 닌자 500. 블랙 컬러가 진짜 잘 나왔습니다. 정식으로는 이제 메탈릭 스파크 블랙이라고 하는데, 진짜 딱 그 그래픽 하나 없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죠. 닌자 하면 또 이제 그린 색상이 좀 군데군데 좀 뭔가 데칼이 좀 들어가 있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원색 그대로 딱 요 부분에 기교 말고는 지나가면 모를 정도로, 저게 닌자 400인가 모를 정도로 거의 닮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쌀과 공유하는 이 헤드라이트 사이드 카울의 이제 전체 크기를 이제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덩치가 커 보이는 느낌으로 변신을 했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14리터 연료 탱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게 이게 좀 아쉬워요. 연료 탱크가 살짝 더 커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다듬어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뭐 리어라든지 리어로 빠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리어도 테일램프도 보시면은 좌측이 이제 닌자 300이고 500인데 다르죠. 좌측에는 약간 요 삼각 별을 좀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이 카울의 끝 부분에서부터 이 테일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무당벌레가 뒤에 딱 붙어있는 느낌인데, 저는 테일라이트 디자인은 요게 좀 그 강렬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 닌자만의 그런 독창성이 좀 보였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 테일라이트 디자인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날렵해지긴 했지만 호불호가 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399cc에서 451cc, 52cc 늘어났고, 압축비도 11.5대 1에서 11.3대 1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45PS 1000rpm이면 닌자 500은 45PS 9000rpm 이렇게 돼 있고, 최대 토크는 3.9kg/ms, 그리고 닌자 500은 4.3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토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만큼 근데 RPM은 좀 적게 쓴다는 거, 그래서 훨씬 경쾌하게 다듬어진 거를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트고 동일하고 연료 탱크 동일하고 중량이 168에서 171로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좀 보기 좋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닌자 400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닌자 500도 계시긴 할 텐데, 무조건 닌자 500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닌자 400이 금액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계속해서 닌자 400도 재고가 있는 거를 털려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액도 동일한데 굳이 닌자 400을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무조건 닌자 500으로 가야 됩니다. 이 왼쪽이 닌자 400이고 우측이 닌자 500의 커넥팅 로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크랭크 샤프트와 커넥팅 로드, 피스톤 요 모양이 완전히 좀 변경됐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쾌적한 주행을 위한 열 관리, 가와사키만의 노하우로 라디에이터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가 라이더의 다리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BMW S1000RR은 열이 뭐 말도 못해요. 뭐 4기통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라이딩 엔진을 입지 않으면은 라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왼쪽 다리에 뭐 드라이기를 거의 켜놓고 주행을 하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열에 있어서 솔직히 뭐 2기통이라서 좀 덜하긴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에이터에서 발생하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리를 좀 피해가는 이런 구조로 설계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스마트한 인체공학적인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라이딩 했을 때 확연하게 그 피로도라든지 그 불쾌감을 좀 낮춰줄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라이트가 정말 큰 변화를 좀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 이 독창성은 좀 사라졌다. 이번에 이제 계기판 자체가 다 이제 TFT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포르자도 이제 계기판이 이제 TFT 바뀌는 세상인데, 가와사키도 계기판 디자인만 보면은 닌자 500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LCD이긴 하지만 TFT로 아직 넘어가진 않긴 했지만 약간 전투기 같은 느낌의 계기판 디자인은 솔직히 좀 잘 보인다. 그리고 닌자 400이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랑 LCD의 조합이었거든요. 디자인은 참 예쁜데 얘가 이 광선검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솔직히 잘 안 보여서 내가 지금 몇 RPM을 쓰고 있는지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예, 이 숫자가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좀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CBR 500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LCD에서 뽑아낼 수 있는 디자인은 거의 뭐 이제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이후에 또 TFT로 바뀔 확률도 높습니다. 연식이 올라가면서. 하지만 그 이전에 너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닌자 500에서 신의 한 수는 뭐냐면 비상등이 이제 탑재가 됩니다. 닌자 400에 이제 비상등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비상등이 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상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제 비상등 작업을 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비상등을 켜고 다닐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보통 이제 비상등을 켜시는 분들은 뭐 쏘시거나 그리고 좀 난폭하게 좀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선입견을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도로에서는 비상등을 켜면 일단 뒷차가 긴장을 좀 하기 때문에 비상등을 웬만하면 좀 안 켜시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상이 있을 때 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비상등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큰 차이죠. 비상등이 이제 생겼다. 닌자 시리즈는 이 실물이 깡패인데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닌자 400보다는 눈매가 좀 무서워졌다. 이번에 이제 라임 그린 컬러도 좋지만 이 40주년 컬러가 국내에서도 이제 몇 대가 들어오겠죠. 40주년 컬러, 요 컬러도 좀 노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토플러스로 와. 우리나라 국내 쿼터급 시장을 주름잡는 양대 야마하 R3와 이제 닌자 500이 있는데 R3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1cc에서 300cc급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무르면 이제는 경쟁 상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CBR 500이 경쟁 상대로 이제 굳혀지겠죠. CBR 500이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정말 왜 얘가 인기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650R의 인기가 엄청났고 이번에 좀 외형도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계기판도 이제 TFT 풀컬러 계기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이제 깔끔하게 좀 다듬어졌고요. 그래서 뭐 CBR 500을 살까요? 아니면은 이번에 출시하는 닌자 500을 살까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당연히 저는 둘 다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지만 그 맛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혼다는 아무래도 좀 약간 모범생 같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 초보자가 타기에 조금 더 편안함을 좀 중시를 했다면 닌자 500도 물론 편안하지만 좀 더 스포티함을 원하시는 분들 이제는 조금 더 진한 가와사키만의 매력에 좀 더 끌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닌자 500을 하겠죠. CBR 500도 지금 뭐 650 때문에 많이 밀리긴 했지만 디자인도 이번에 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주 모델의 그런 경쟁에서 둘 다 저는 괜찮다. 확실히 근데 이제 혼다가 이 정비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내가 진짜 완전 초보자다 그러면은 닌자보다는 저는 혼다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AS망도 잘 되어 있고 부품 수급도 꽤나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가와사키를 타고 있지만 정비를 안 해봐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유저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부품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웬만하면 이제 수리가 가능한데 진짜 뭐 큰 사고가 났을 때 이쪽 뭐 카우를 다 갈아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부품수급이 원활한 브랜드를 원한다. 그럼 혼다로 가셔도 충분히 재밌게 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잘 만든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닌자 500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